내가 누구지? 라는 식의 질문이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인가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오죠 사실. 너무 많이 오지 않나요? 나 매일매일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정에 빠졌고 내가 뭔가 추락한다고 느낄 때 그게 추락이 아니라는 걸 문학은 말해주거든요. 삶의 중력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문학은 말해줘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나는 어떤 삶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질문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만 살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혹시 올해는 제발 책 좀 읽어보자 하는 다짐하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막상 책을 읽어보려고 하면 자꾸만 현생에 치이고 왜 이렇게 책 말고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을까요? 그러다 보니 독서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가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리들의 핑계 아닌 핑계들을 깨끗하게 물리칠 만큼 독서의 진정한 매력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스스로도 책을 정말 많이 읽는 다독가시기도 하지만 아마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책 읽기를 잘 권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겨울서점의 김겨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겨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요즘사에 겨울님이 오시다니.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짜 예전부터 너무너무 팬이었고 감사합니다. 네,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겨울님을 모르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있겠죠. 혹시 모르실 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소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2017년부터 하고 있고요. 진짜 오래 했네. 그리고 MBC에서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4년 반 정도 네, 진행을 했고 책을 많이 썼고요. 네. 여기저기 신의21, 중앙일보, 코스모폴리탄, 기타 등등 여기저기 글 쓰고 지금은 철학과 대학원생 김겨울입니다. 대학원생.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겨울님 팬분들도 요즘 사이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채널에 이제 처음 나오시면은 영예 순간을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지금의 김겨울이 되기까지 어떤 좀 스토리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북튜버를 하시다가 이제 DJ를 하신 줄 알았는데 반대더라고요. DJ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북튜버가 되셨고 또 그전에는 싱어송라이터의 경력이 또 있으시고 맞아요. 네. 네, 전공은 또 전혀 다른 네. 심리학, 철학 이렇게 하셨고 네. 일반적인 그런 진로 경우는 아니다라는 네. 게 느껴져가지고 영의 순간이라는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추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막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한 5살까지 가야 돼. 아기 때까지 되게 긴 시간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처음 시작한 게 5살이었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오랜 시간의 여러 방황이라고 해야 될까? 모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쌓여서 제가 된 건데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오랫동안 쳤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댄스 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글밥 먹고 사는 게 꿈이 됐었던 시기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글밥 먹고 살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20살 되자마자 기타를 샀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곡도 좀 쓰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네요. 곡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가서 공연도 하고 이게 내가 쓴 곡들이 있으니까 내가 쓴 곡들로 피아노 치면서 공연하고 기타 치면서 공연하고 그게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아니긴 한데 몸부림을 많이 쳤죠. 몸부림을 많이 쳐가지고 이제 동료 뮤지션 일할 사람들이 생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포 FM이라는 작은 마포구에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국에 그 사라플라이라는 동료 뮤지션 분이 DJ 제안을 받았는데 저한테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좋은데요 해가지고 같이 DJ를 한 6개월을 하고 그래서 저랑 그분이랑 작가 이렇게 3명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진짜.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대학교 졸업 직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좀 오래 다니긴 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초등학교보다 오래 다녀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놀렸는데 너는 혼자 호그와트를 다니?
어쨌든 그래서 대학 졸업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거를 하고 나니까 좀 이거 좀 재밌다. 저도 이제 팟캐스트 특히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너무 열심히 들었던 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게 좀 재밌네. 그럼 나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도 또 열심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시작한 게 겨울서점이었고 그래서 겨울서점 시작하면서 그 뒤로 다른 커리어들도 뭐 그때 뭐 라디오 DJ도 이제 뭐 그 후에는 MBC에서 하게 되고 뭐 라디오 게스트도 많이 나가고 뭐 그런 다른 커리어들을 좀 갖게 됐죠. 네. 2017년에 이제 겨울서점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1세대 북튜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튜브가 그렇죠? 많이 없을 때 네네네. 그때 시작을 하셨고 제가 검색했을 때 3명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3명 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채널. 그리고 구독자도 5,000명 안쪽. 맞아. 네. 그러니까 뭔가 책이라는 소재로 진짜 유튜브에서 좀 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생태계였는데 네네네. 어떻게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해오시고 또 북튜브 중에는 이례적으로 지금 거의 29만 맞나요? 29만쯤 될 거예요. 저 이제 30만에 가까운 그러게요. 이렇게 잘 될 줄 아셨나요? 그러니까 북튜브를 시작을 할 때는 약간 자신감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이었냐면 전국에 내 또래, 제가 시작했을 때 27살이었으니까 내 나이대에 여성 중에 나만큼 책을 읽은 사람 하면 되게 소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중에서 나만큼 말을 조리 있게 좋은 목소리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전공 자체가 책 읽기와 좀 연관이 되는 사람 그 중에서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보니까 몇 명 안 되겠더라고요. 그쵸. 막 이렇게 계속 줄여보니까 그쵸. 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나처럼 이 채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 물론 다양한 북튜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50대, 60대의 뭐 어떤 읽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보다 재미있는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내 채널을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근데 이 컨셉이 수요가 없진 않을 것 같다. 감이 있었구나. 네, 근데 어떤 감이었냐면 분명히 반마다 한 명씩 쉬는 시간에 책 읽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쵸. 많진 않아. 많진 않아. 많진 않은데 그 30명 중에 한 명 정도 쉬는 시간에 책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 시키면 대답 잘 안 하고 조용히 자기 혼자 책 읽고 그 사람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돼도 나랑 좀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뒤집어 말하면 되게 많은 수요는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제 한계를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 한 반에 한 명 있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유튜브를 볼 거라는 장담이 안 됐어요. 그렇죠. 유튜브 안 보는 사람도 꽤 있었을 때였기 계속 때문에 책만 볼 수도 그냥 책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수요가 있긴 있을 거다. 근데 별로 많진 않을 거다. 근데 내가 딱 요 조그만한 정도의 사람들이랑 그냥 책 얘기하는 뭐 그렇게 대단한 부귀영화를 막 생각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적은 수의 사람들이랑 책 얘기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어쨌든 후반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면 이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입사를 해야겠다. 포트폴리오 경력은 되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정 안 되면 이걸로 출판사를 뭐 들어가든지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뭐 이런저런 게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걸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한테 되게 재밌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채널이 제 예상보다 좀 빨리 많이 커졌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10,000명 되는데 1년 정도 걸렸는데 20,000명 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확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한계보다 너무 한계를 너무 빨리 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제 채널의 한계가 10,000명이었는데 전국에 책 읽는 사람 10,000명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지금 때문에 거의 30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어.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타겟에 그것보다 더 넓은 타겟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생각보다 네, 네. 엄청 전략적으로 하신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했다고 시작은 했지만 막상 하니까 또 너무 잘한 게 그렇더라고요.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냥 책만 다루는 거, 책만 리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책 주변의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있죠. 네, 되게 네. 다양한 콘텐츠로 뭔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타겟이 넓어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 책을 많이는 안 읽는데 좀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네, 들어오게 네, 네. 된 것 같고 맞아요. 거기다 이제 겨울님만의 어떤 바이브가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목소리와 분위기와 그렇죠. 이런 것들. 제가 그래서 영상 만들 때 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영상을 처음 음. 만들 때 그 색깔 뭐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화면의 톤이나 맞아. 뭐 폰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안 예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치. 뭔지 알죠? 그게 나의 미감을 맞아야 돼. 맞아. 그래서 막 제가 뛰어난 디자인은 못해도 그냥 최소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도의 수준의 미감과 일관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추구미에 맞아야 내 돼. 추구미에 맞아야 돼. 뭔가 거기서 벗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분위기를 정돈하는 그런 게 있었고 영상의 기획도 이게 북튜브를 하면 고민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텍스트를 뭐 다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책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책 내용을 내가 혼자 앉아서 떠드는 거는 초반에는 별로 이렇게 수요가 지금이랑 좀 반대여서 오히려 그런 거는 좀 조회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상이 좀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초반에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막 한 200권, 300권 가까이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뭐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몇백 건 될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네. 몇백 건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추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또 독서문화상 장관상까지 받은 네, 제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이렇게 막 독서 문화에 막 네. 이렇게 기여를 하시고 그렇게 이런 됐습니다. 일까지. 그래서 다른데 보니까 이제 채널 하는 목적이 원래 사람들 책을 좀 읽게 하고 싶었다. 네. 왜 그렇게 읽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 목적은 그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만든 목적은 뭐 그냥 뭐 내가 재밌자고 좋아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이 재밌는 걸 나만 알 수 없다. 좀 왜 맞아, 그런 거 맞아.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 야 이거 사람들도 먹어봐, 여기 먹어봐. 먹어보고 막 친구 다 데리고 가서 막 먹여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그러니까 책에 한해서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데 왜 모르지? 왜 안 보지? 책을 다 너무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좋은데 왜 몰라? 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 답변을 할 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던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서점을 보면 아니면 뭐 미ንም사 TV를 보면 뭐 이런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그게 책을 대체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절대 책이 대체가 안 되고 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책 관련된 기사를 네. 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 인터뷰도 하고 뭐 유튜브랑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저랑 공백의 책단장이랑 너 진짜 똑똑하다 채널에 각각 코멘트를 따서 그런 걸 물어봤어요. 당신의 영상이 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3명이 다 손사래를 치면서 저희가 만난 건 아니에요. 텍스트상으로 손사래가 느껴져 텍스트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각자 다 따로 대답한 건데도 공통적으로 네. 이 채널의 목표는 책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책은 대체될 수가 없다. 유튜브 영상으로. 네, 본인이 직접 읽어보는 게 책의 의미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공통적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책을 읽게 하고 싶다라고 답변했을 때의 요점은 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게 독서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이 좋은 행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표현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네. 한데 여전히 또 독서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독서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좀 재밌는 건 20대는 좀 올랐어요. 맞아요. 네, 20대는 조금 올랐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요즘 애들 책 안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독서율 조사 보면 2, 3, 4, 5, 6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독서율 보면은 그러니까 20대부터 착착착 내려가요 세대별로.
사실 제일 많이 읽는 건 20대고요. 오히려 요즘 애들은 읽는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학교 과제로 읽든지 뭐 어떻게든 한 권 정도는 읽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 이상 읽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20대는. 맞아. 제 기억에 90%가 넘거든요. 한 권 정도는 읽어요. 답변한 사람 중에.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성인도 됐고 뭐 어떤 삶에 대한 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맞아. 있으니까 한 권 정도는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30대 되고 40대 되고 하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안 읽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안 읽고. 근데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다는 답변 믿지 않거든요. 정확히는 그쵸. 책을 읽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를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맞아.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책을 읽는다는 건 되게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를, 그 유튜브와 인스타의 자리를 맞아. 책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걸 하는 유튜브와 인스타를 보는 마음의 허들과 책을 읽는 마음의 허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은 있는데 사실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책이라는 존재 자체가. 맞아요.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겨울서점에서 되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되게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게 책을 읽는 게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항상 내 삶에 같이 하고 있는 일이고 맞아. 그렇게 허들이 높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로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코멘트 같은 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뭔데 저걸 저렇게 재밌어 할까?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맞아. 뭔데 저렇게 재밌어 할까? 그리고 되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막 엄청 각 잡고 내가 책 읽어야지. 새해 또 신년 됐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새해 소망으로 맞아요. 새해 다짐으로 책 읽기 했을 늘 거 아니에요. 들어가죠, 늘. 네. 책 읽기, 뭐 다이어트하기, 담배 끊기 뭐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이게 새해 다짐으로 할 만큼의 뭔가가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항상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있구나라는 게 채널에서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조금 보시는 분들한테 허들을 좀 낮춰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코멘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공적인 좀 지원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저같이 이런 채널로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뭐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게 좀 많이 같이 이루어져야 독서율의 반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역시 장관상에 빛나는 그렇죠. 이런. 약간 뭐랄까 내 책임도 같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독서율에 대한 고민을 왜냐하면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나한테 물어봐요. 자꾸 어떻게 하면 독서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낸들 나도 이렇게 알겠으냐고요.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막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예. 그래서 사실 겨울님을 초대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마음의 허들이 아직도 있다. 사람들이. 그럼요. 그거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약간 오늘 좀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잠시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여러분은 잠시라도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찾으셨나요? 며칠 콘텐츠를 끊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은 덜 해로운 콘텐츠, 무해한 콘텐츠들로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사가 롱테이크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으로 쉴 틈 없이 내달리는 콘텐츠들보다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팟캐스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빠르고 짧은 콘텐츠가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숨 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사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 콘텐츠들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팟캐스트 크리에이터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가 그 시작을 도와줄 거예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지금 바로 PC에서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근데 겨울님도 DJ 출신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 요즘에 영상이 잘 안 올라오시던데. 못 올리고 있어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겨울서점에서 약간 팟캐스트처럼 좀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팟캐스트 사실 하고 싶은
싶다는 생각이 네. 늘 있긴 있어요. 가끔 라이브로 뭐 라디오 그거 하시잖아요. 라이브도 했었고 전 또 라디오 자체를 오래 했으니까 MBC에서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팟캐스트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음. 네, 뭐 혼자 하든 친구들이랑 하든 뭐 언젠간 하긴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진입하면 스포티파이에서 뭐 좀 도와주시나요? 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담당자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럼 다시 좀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너무 소비할 게 많잖아요. 자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빨리빨리 이제 흡수될 수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제치고 이제 책을 선택한다는 게 너무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뭐가 다를까? 약간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어서만 한두 시간 시간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봤어요. 뭔가 괜찮아 보이는 도움이 될 법한 콘텐츠들을 봤다고 해보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10분짜리 10분짜리 영상 봤다고 해보죠. 10분짜리 영상 1시간 동안 6개 봤어요. 3시간 지나면 기억날 것 같으세요? 그니까. 기억 안 나요. 그니까. 왜냐하면 저도 해봐서 아는 일. 저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저도 유튜버니까. 재밌는 거 10분짜리 6개 1시간 금방 가죠. 그거 별로 기억 안 해도 상관없고. 근데 좀 의미 있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것으로 섭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날로 먹고 싶어 하는 신분일까. 무슨 말이냐면 맞아. 이지컴 이지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섭취하기에 아주 좋게 자져져 있고 아주 쉽게 잘 넘어가는 그런 식의 콘텐츠들은 이유식처럼. 이유식처럼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막 내 정수리를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그렇게 나한테 의미 있게 남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 10분짜리 이유식 같은 영상을 보고도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소시민이라 그런가? 저는 잘 안 돼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손으로 쓰고 맞아. 입으로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되게 오감을 집중해서 해야만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데 그 인간 그냥 앉아가지고 40분짜리 인간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40분짜리 인강 내용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 안 나던데. 그러니까. 진짜 그건 천재지. 그건 천재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저도 인강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틀어놓는다고 나에게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조금 정돈해서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특히 좀 쉽게 정리된 이를테면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으로 뭔가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중도 자체가 우리는 손을 쓸 필요도 없고 뭔가 입으로 말할 맞아. 필요도 없고 그냥 눈과 귀로만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원하는 감각도 적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별로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유튜브 볼 때 뭐 막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딴짓도 좀 하고 맞아, 뭐 이렇게 맞아.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러니까 그거에 막 집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들이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책에 기대하는 역할과는 조금 다른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또 맞아요.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그 집중하는 정도가 너무 다르다. 우리가 그 인강 볼 때랑 공부할 때의 차이처럼 집중도 자체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사람들이 자꾸 가성비를 바라는데요. 맞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내 인생에 베스트 프렌드를 얻고 싶어. 그런 건 가성비로 안 돼요. 맞아. 반드시 시간을 들여야 시간을 되거든요.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럼요.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되고 내가 인생에서 너무 신뢰하고 좋은 파트너를 갖고 싶어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과 감정을 들여서 내가 이 사람한테 충실히 집중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대화도 하고 막 많은 걸 같이 해야 돼.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맞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 그 선택들은 그냥 내가
후루룩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고 어떤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도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이잖아요. 삶이라는 게 뭐 어디 다른데 찬란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 보내는 시간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어떻게 채우느냐를 결정하는 게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맞아. 하니까 자꾸만 가성비를 좇게 되고 내가 적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영화 전체 보기 싫으니까 15분짜리 결말 포함 영상을 보고 아, 나 이 영화 다 봤다라고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영화의 내용만 알고 싶어 하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잼예 하나 읽었다 굿.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을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아웃풋을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10년 전에 본인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전 전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도 있지만 네. 정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많이 바뀌죠.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기질이라고 부르죠. 안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은 바뀌고 그게 인생인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바뀌는 경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경험. 사람이 바뀌는 경로는 경험이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거든요. 맞아.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서 바뀌거나 갑자기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라.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있긴 있겠지. 저는 없었어요. 있긴 있겠지. 근데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보통 경험을 통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란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다. 맞아.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좋은 지식과 정보를 알아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쏙쏙 뭔가를 뽑아내는 독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애독자들 책의 막 좋아 죽는 사람들 책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구는 사람들은 책의 정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읽는 시간 책을 읽을 때 그게 2시간, 3시간,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1년, 2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책을 읽는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는 시간 동안 그 경험이 나를 조금씩 바꾸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수많은 세계를 만나고 그 시간을 보내는 일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귀중한 삶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시간이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고 나를 바꾸기도 하고 내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도록 돕고 맞아.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사랑하는 거지. 그 책에 안에 들어있는 정보만 좋은 거면 책을 뭐 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 막 책 냄새 맡고 얼마나 변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책의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책의 시간을. 책을 읽는 게 왜 대체될 수 없냐고 했을 때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명징하게도 그 시간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같은 내용의 같은 밀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다큐멘터리로 봐요. 그러면 난 좀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 정보 밀도 자체가 책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쵸. 그 밀도가 영상은 좀 떨어지잖아요. 정보 밀도가. 그래서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어떤 책을 읽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그 똑같은 내용을 내가 한 10시간을 들여서 그 영상을 며칠에 걸쳐서 봤어요. 그러면 그나마 좀 비슷한 완벽히 같진 않을지라도 그냥 10분짜리 영상 볼 때보단 좀 다른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된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단축하는 건 어쨌든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고.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다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겨울님이 네. 문학책을 위주로 좀 많이 소개를 하시고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책들도 많이 읽으시지만 뭐 약간 문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쪽을 많이 네. 예. 보통 그 자기계발서랑 경영경제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책을 재미있게 읽는 편이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한강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죠. 지금 네. 뭐 상위권에 계속 문학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요.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그때 빼고는 예전에 보면 다 대부분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나 이런 게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2000년대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2000년대 이후로는. 네, 근데 놀랍게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베스트셀러 보면 소설 되게 많아요. 맞아. 예, 예.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자기계발서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책 많이 읽는다 하시는 분들도 약간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있죠. 자기계발서만 읽는 분들도 또 있고, 있죠. 뭐 그런 분들은 문학 왜 읽냐, 막 이렇게 네. 하시기도 하니까.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간접 경험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소설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고 있으면 그 소설에 등장하는 감각을 내 뇌에서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내용이 힘든 소설을 보면은 나도 막 같이 힘들잖아요. 막. 아프잖아요. 막 너무 힘들고 뭐 소년이 온다 이런 거 읽으면 너무 고통스럽죠.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보면서 힘들었다라는 그런 후기들도 그쵸. 많더라고요. 그런 게 힘이죠. 그런 게 소설의 힘인 것이고 그런 게 문학의 힘인 것이고 소설 왜 읽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을 당연히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만큼은 못하죠. 근데 조금 다른 식의 깊이 있는 경험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실제 경험과는 달리 이것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한 경험도 내가 언어화하지 않으면 기억 잘 안 나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게 의미화가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언어화된 경험을 이렇게 읽고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언어화된 경험을 소설로 읽는 것 자체가 간접 경험인 동시에 여러 가지 사유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읽기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는 한 번 정도는 인생에서 함정에 빠져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거나 내가 대인관계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내가 중대한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내가 되게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함정에 빠졌고 내가 뭔가 추락한다고 느낄 때 그게 추락이 아니라는 걸 문학은 말해주거든요. 제가 책의 말들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삶의 중력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문학은 말해줘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식으로 나를 직면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직면하지 않고 세상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나를 전혀 그걸 나를 성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함정을 빠져나가려고 막 애를 쓰는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대로 그냥 똑같이 그 함정을 빠져나가려고 용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전자를 할 수 있는 힘이 문학 읽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정에 빠진다는 건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될 때가 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을 한 번은 직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직면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종류의 불행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지? 라는 식의 질문이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인가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오죠, 사실. 너무 많이 오지 않나요? 너무 많아. 난 맨날 어떤 있어, 사람이지?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평생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좀 아쉽다고는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나는 어떤 삶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왜 아쉽다고 생각하냐면 그 질문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만 살게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질문을 직면하고
그 질문 앞에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문학 안에서 수많은 삶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맞아, 않거든요. 맞아.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함정에 빠졌을 때 그 함정에 막 완전히 고꾸라지거나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게 아니고 완전한 절망을 했다가도 이 절망 안에서 내가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책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언제든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어. 나는 언제든 다른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의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혹은 내가 지금 너무 절망적이지만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 라는 어떤 마음의 든든함 같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탐색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당연하고 그냥 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 그쵸. 좀 다른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그런 가능성들을 탐색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사람들이 되게 못나 보이거나 틀려 보일 수 저래? 있다고 막 생각해. 이렇게. 왜 저래? 그냥 평범하게 살지. 평범하게 살지. 열심히 돈 벌고. 그런 댓글 있잖아. 튀지 말라 뭐 이러면서. 다른 세계를 생각하는 게 되게 불경하거나 게으르거나 뭔가 불온하거나 되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자기랑 다른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당연한 삶 밖의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멸시하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사가 저가 시작했던 이유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사람들과 이제 대화로 좀 보여주는데 근데 그런 레퍼런스 나답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조집이 사실은 책이 아닐까. 그럼요. 책이 제일 그쵸? 많죠. 거기에 더 많은 가능성들과 광활한 어떤 세계들이 네네. 너무 많은데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도 사실 책은 진짜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서는 또 20대들의 네. 독서율이 높아지고 있고 요즘에는 막 텍스트 힙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네네네.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예전부터 겨울님이 책 읽는 문화는 힙해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2022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취재를 갔다 가셨구나. 왔는데 네.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전이에요. 네. 근데 그 도서전 건물만 한 5개를 쓰거든요. 별도의 건물 진짜 5개를. 그 저작권 마켓도 엄청 크고요. 음. 그 주말에만 일반 시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수목금은 오. 출판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프레스를 받아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갔는데 토요일에 갔을 때는 이제 일반 시민분들 막 코스프레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고 뭐 자가 사인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그 건물들 중간에 광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광장에 뭐 커피 파는 데도 있고 음식 파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있는데 거기에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스가 이제 틱톡에서 낸 부스였어요. 그래서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해시태그 북톡이라고 해시태그 북톡 네네. 이렇게 해서 틱톡에서 책을 다루는 그 영상들을 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해시태그 북톡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영상들이 계속 재생이 되고 안에는 이제 북톡을 찍을 수 있을 법한 약간의 스튜디오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추천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네. 이렇게 전시가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 북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틱톡을 많이 안 하지만 그 틱톡 외국에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틱톡 베스트셀러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팔리고 막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갑자기 바이럴이 막 확 진짜? 타가지고 막 완전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틱톡 그 추천 베스트셀러들이 있고 근데 틱톡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 자체가 굉장히 어리니까 그쵸,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들끼리 입소문을 타서 대박이 나는 책들이 있었고 뭐 명품 브랜드 같은 데서도 책을 소재로 이렇게 막 콜라보를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랄까 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좀 이미지 자체가
그래도 아직은 좀 유효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10대, 20대가 텍스트 힙이란 걸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또 그 단어를 본인들이 안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단어는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MZ세대 이런 거. 맞아. MZ세대는 MZ세대를 안 MZ세대는 만든다고. 뭐야 그게 이러는데. 그러니까 알 순 없으나 네. 책이나 텍스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 자체는 좀 살아있구나라는 식의 안도는 좀 했어요. 이게 완전 뒷방 늙은이가 된 게 아니고 그쵸. 책이 그래도 조금 좀 있어 보이고 그치. 좀 어떨 땐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재밌는 게 될 수도 있는 아직은 쓸모가 있는 어떤 이미지를 아직은 가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갖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영상 보고 인터넷 보고 핸드폰 할 때 나는 책을 읽는다. 원래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맞아. 그게 멋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뭐 몰랐던 막 고전 이런 거 자기가 찾아내가지고 딱 읽을 때. 그리고 원래 그런 거는 10대 때 읽어야 돼. 그때는 그걸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지적 허영심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돼. 10대, 20대 때는 그게 있잖아. 막 책 막 읽고 있으면 너 뭐야? 파우스트 막 이런 거.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웃줄. 나 이런 거 읽어. 약간 이게 통하는 게 20대까지거든요. 20대 한 초중반. 그러니까 그 세계 문화 고전을 꾸역꾸역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이제 안 읽잖아요. 어른 되면. 근데 이제 그때는 못 알아들어도 내가 이걸 읽고 있기 때문에 맞아. 내가 죄와 벌을 읽는다.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꾸역꾸역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 지적 허영심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시집을 제일 많이 샀을 때가 20대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이렇게 감성이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 되게 소중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막 너네는 뭐 틱톡 찍냐? 나는 이제 책 딱 뭐 세계문화고전 딱 읽으면은 맞아. 깐지 나잖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이거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지? 꼰세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청소년기의 어떤 약간 홍대병 비슷한 것에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을. 그나마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책이 없어지진 않겠구나라는 약간 희망이 좀 있고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책을 그래서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책을 읽는 게 무엇이 다른지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새해 맞아서 그래서 책을 읽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 듣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도저히 책이랑 친해지기가 어려워라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책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 좀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책을 다 읽지는 않아도 책이 이제 좀 곁에 있는 삶을 일단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방법이 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책이 삶에 있으려면 책을 사야겠죠? 예전에 저희가 임진아 작가님 인터뷰했는데 네네. 그때 임진아 작가님은 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아침마다 골라서 내 가방에 넣는데요. 그리고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산책을 한다. 같이 네네네. 출퇴근을 한다. 그쵸. 막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의 그럼요. 산책 친구로서 책을 데려온다. 그럼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것도 방법이죠. 괜찮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안 읽어도 도서관 가서 책 그냥 빌리는 거에 재미를 붙이는 것도 그 과정도 그냥 느낌 가서 있죠? 책 구경하고 도서관에서 맞아요. 삑 해서 책 딱 나 도서관 책에서 나중에 막 반납해야 돼. 약간 좀 그 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다니. 약간 그냥 그 행위의 재미 자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책 읽기를 너무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도 설렁설렁 가시고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도서관 가면 에어컨 나와서 좋거든요. 네. 겨울에 가면 또 난방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혼자 나와서 예를 들어서 혼자 좀 산책을 한다. 그러면 도서관 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너무 쾌적하죠. 너무 쾌적해요. 관리도 잘 되고 화장실도 좋아. 맞아, 심지어 맞아. 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요새는 도서관 중에 조금 떠들 수 있는 도서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거점 도서관 같은 데들은 약간 카페 같은 공간도 만들어 놓거든요. 네, 라운지처럼 돼 있어서 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친구랑 떠들어도 돼요. 그리고 도서관이 밥이 싸. 맞아. 구내식당 있는 도서관 밥이 싸요. 가서 그냥 책 구경 좀 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자꾸 나한테 이제 책을 눈앞에 두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시작을 해도 너무 좋죠.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제 도서관 사서분들이 필사적으로 문화 행사를 항상 여십니다. 맞아. 강연하고 맞아요. 공연하고 영화 상영하고 뭐 되게 많이 해요. 다 가서 받아 먹으세요. 너무 좋거든요. 좀 부담 없이 책을 좀 이렇게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떠세요? 그러면 책을 일단 사긴 사. 근데
다 끝까지 못 읽겠어. 음. 그래서 자꾸 조금 읽다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꾸 죄책감이 들어서 나 저 책 안 읽었는데 지금 사도 되나? 약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독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될 게 있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럴 바에 그냥 안 읽을래 막 이러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도서관에 가는 게 좋죠. 서점보다는. 왜냐하면 좀 돈 아까울 수 있으니까. 도서관이 참 좋아요. 도서관 가서 조금 읽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너무 좋은 우리의 공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 가서 그냥 읽고 다음 거 읽고 다음 거 하다가 내가 마침내 한 권을 다 읽었어. 그럼 그 책을 사세요. 소장. 내가 읽은 거니까. 내가 다 읽은 거. 그러면 이제 그런 내 방법도 책장에 괜찮다. 네, 내 책장에 다 읽은 책만 가지고 있게 되겠죠?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맞아, 저는 어렸을 때는 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주로 책을 읽고 책이 좋으면 샀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한 대학생 때까지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항상 읽고 좋으면 산다가 원칙이었어서 제 책장에는 항상 다 읽은 책들만 있었어요. 네. 그것도 진짜 의미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책 좀 익숙해졌고 나도 좀 책 제대로 좀 읽어보고 싶은데 어떤 책이 나한테 좀 맞을지 모르겠다. 네네네. 어떤 책으로 조금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 이제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책을 고를 때 네. 저는 보통 베스트셀러에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베스트셀러에 뭐 좋은 책들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어떤 책이 나랑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전까지는 네. 베스트셀러보다는 그래도 스테디셀러가 낫다고 생각하고요. 좀 베스트셀러는 약간 뭐랄까 좀 시기를 타는 것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사재기의 결과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사실 가끔. 없진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무슨 책이 사재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아름아름 알거든요. 공공연하게. 네, 그래서 그렇다고 베스트셀러를 너무 이제 막 베스트셀러 다 사기야 이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가끔 있어요. 가끔 있을 수 있으니. 있어서 그래서 스테디셀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스테디셀러 중에서 고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그런 도서관의 사서 추천 책들 성북구 같은 데서 하는 한 책 읽기가 있어요. 근데 한 책 읽기도 이제 그 시나 구마다 하는데요. 그래서 네. 그 올해의 한 책 같은 걸 뽑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책들을 뽑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그 성북구 한 책 행사를 몇 년 동안 계속 가서 행사 진행을 했었는데 그 성북구 한 책 후보 도서나 결과로 뽑힌 도서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공의 추천, 그러니까 자본이 개입되지 않은, 자본이 좀 그러네. 덜 개입된, 아예 개입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덜 개입된 공공의 추천을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막 딱 맞는 책을 만나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 순 없어. 읽어봤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알면 돼요. 나는 이런 책이랑 안 맞아. 혹은 맞아. 내가 이 책이랑은 좀 궁합이 안 맞아. 그러고 다음 책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이 책 나 되게 좋다. 라는 걸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로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그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본다든지 그 책의 시리즈를 또 다른 걸 읽어본다든지 비슷한 장르를 읽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랑 맞는 약간 소개팅도 그렇잖아요. 그냥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많이 하는 거지. 만나봐야. 첫 소개팅 딱 만났는데 별로네. 그럼 나 앞으로 소개팅 안 해.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렸네. 난 다신 소개팅 안 하겠어.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쭉 만나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뭔가 나랑 맞는 걸 만나면 거기서부터 가지치기를 좀 해보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 알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 되면 내가 처음에 나랑 안 맞다고 생각했던 책들도 좀 슬슬 다시 읽어보시면 그때랑 또 다를 수 있어요. 맞아. 네, 그게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나서 그 장르로 다시 갔을 때는 생각보다 좀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내가 책을 읽는 어떤 지적 근육도 좀 생기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좀 바뀌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찾은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원숙했다 싶으면 안 맞는 것 같은 책들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하는 식으로 좀 샘을 여러 개를 재미의 샘을 파시면 되게 나중에 좀 즐길 거리가 많아지죠.
맞아요. 네. 사실 읽으려고 해도 좀 주변에 너무 또 방해 요소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 이건 진짜 핑계야. 내가 봤을 아니야? 때. 아니야? 아니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핸드폰이 울려 막 봐야 돼. 그렇죠, 막. 그렇죠. 요즘에 막 뉴스 막 계속 봐야 돼. 막 이런 거. 아무튼간에 방해 요소 있네요. 방해 요소. 방해 요소 있어. 봐봐, 방해 있잖아. 요소. 방해 요소 빨리 좀 끌어낼 수 없나요? 진짜 그 온 국민의 방해 요소인데 지금 네. 모든 걸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지금 약간 집중력 도둑이 네네네네. 지금 생겼는데 아무튼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에서 다시 이제 좀 책 읽기로 계속 이제 잘 돌아가는 약간 이런 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뉴스는 좀 요새는 좀 이기기가 힘든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은 당연히 스마트폰이랑은 거리를 두는 게 좋죠.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놓든지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겨울님은 읽을 때 뭐 이렇게 꺼놓거나 전 그러세요? 알림을 꺼놔요. 아, 네, 저는 그냥 집중 모드 해놔요. 그러면 알림이 아예 안 오니까 집중 모드로 해놓고 읽을 때도 많고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강연을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 타임에 제가 강연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네. 모여서 같이 책을 네, 읽는 네.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30분 꽤 큰 그거였는데 들어올 때 핸드폰을 제출합니다. 그거 괜찮은데? 핸드폰을 모아놓고 책을 읽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네. 그럼 자꾸 약간 그 환상통 같은 거 느껴지잖아. 갑자기 진동이 없는데 자꾸 진동이 그래서- 느껴지는 것 같은.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후기도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뭔가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맞네. 그래서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런 진동을 느꼈다. 맞아, 이런 맞아, 사람들도 맞아. 있었고. 근데 그런 식의 약간의 강제성은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독서 모임이 그런 됐든 거 재밌다. 뭔가 좀 이제 같이 읽기 모임 같은 거를 각자 네. 책을 준비해서 뭐 줌으로 읽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해놓고 뭐 박스에 핸드폰 넣어놓고 같이 좀 1시간이라도 맞아. 1시간 힘들면 30분이라도 뭐 이렇게 읽든지 30분이 처음 책 읽는 사람한테는 긴 시간이에요. 30분이 되게 긴 시간이에요. 처음 집중해보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약간의 강제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책을 읽는 게 독서 초보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완전 책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은 책에서 어떤 식의 집중과 재미를 느껴야 될지 모를 수 있으니까 페이지 터너로 불리는 책들 같은 거가 이제 책을 한 권을 붙잡고 끝까지 넘기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좀 재밌는 책들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핑계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자꾸 없다라는 맞긴 분들이 해요. 네. 있으니까. 근데 그 겨울님도 시간은 너무 없잖아요. 시간은 요즘에 없어요. 너무 바쁘고 시간 없어.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근데 네. 어떻게 책 읽어요? 저 어떻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저는 근데 약간 다른 케이스긴 한데 저는 네. 그래서 올해가 아니지 작년에는 네. 책을 별로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못 책은 읽는 게 어느 정도? 아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일반 도서를 별로 못 읽었어요. 시간이 나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 관련된 상황이어서 책. 시간이 나면 무조건 하이데거 읽고 시간 나면 니체 읽고 그러니까. 시간 나면 윤리학 논문 읽고 이러느라고 책을 읽긴 읽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책을 저도 많이 못 읽었는데 대신 이제 다른 공부하는 책을 네네. 읽은 거죠. 그래서 네. 작년엔 별로 많이 못 읽었어요. 그럼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저는 이동할 때 많이 읽는 이동할 거 때? 좋아하고요. 이동할 때 읽는 거 좋아해요. 저는 되게 집중 잘 돼서. 막 네.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이럴 때? 네네네네. 버스에서 책을 읽어도 저는 구역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네, 멀미가 나지 않는. 네, 그래서 버스에서도 많이 읽고 책이 좀 재밌어지면 그 출퇴근길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책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상태로 전자책으로 뭐 할 수도 유튜브 있고. 보듯이 책 읽는 것도 뭐 좋은 짜투리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같이 모여서 읽는 걸 차라리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다거나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약간은 약속을 한 거니까 또 그쵸. 해서 벌금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게 읽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짧은 텍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짧은 거에 또 익숙해져가지고 긴 거를 또 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 거를 읽고 이제 또 기억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쉽지 않다. 집중이 좀 많이 흐트러진다.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거 좀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그걸 왜 기억해야 되나요? 기억해서 어디다 쓸까?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뭔가 이제 내 시간 들였으니까 약간 뭐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그쵸. 그런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 기억해서 뭐 어디다 쓸 거야? 저처럼 뭐 어디 가서 소년이 온다 줄거리를 읊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기억해서 어디다 쓸 직업은 거야? 아닌데. 네, 저는 직업이니까 저는 기억해야 되지만 물론 그런 건 있죠. 술 먹다가 소년도 읽어봤냐? 거기에 동호라는 소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촥 멋있죠. 근데 그럴 땐 쓸모가 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좋죠. 기억하면 좋은데 책 읽기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막 기억을 하고 이 책의 내용을 내가 깔쌈하게 정리할 수 있고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목적이 돼야 되냐? 책을 읽는 과정 중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책을 읽는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마음에 뭐가 왔다 갔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주장에 대해서 되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주장이 정말 그럴듯한가? 근거가 충분한가? 혹은 여기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행동이 이해가 되나?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지?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의 선택을 했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굉장히 무수한 나의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나 댓글 같은 게 마음에 들었다 사라지고 들었다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읽으면서 계속.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봐야 돼요. 그게 독서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더 좋은 건 그거를 옆에다 메모하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걸 내가 지금 드는 생각, 지금 드는 질문, 내가 든 깨달음, 아니 웃겼던 거. 저는 웃기면 크크크라고 쓰거든요. 크크크크크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이제 내 마음에 맞아.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책을 읽어 나가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읽으면 기억이 다 나요. 근데 이걸 기억하려고 읽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과제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상사든 학교 선생님이든 과제를 받았어. 이 게임을 내일까지 클리어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래 5페이지로. 재밌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숙제가 돼버리면 네, 이제 재미가 없지. 집중 안 돼요. 맞아. 집중 안 되고 잘 기억도 안 나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그 게임을 내가 진짜 재밌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툭 치면 막 나와. 거기서 어떤 스테이지에서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아냐. 내가 그 보스랑 몇 번 했는지 아냐. 막 거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걔가 어쩌고를 하는데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끝나고 뭐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건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쪽에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어떤 걸 뽑아 먹어야지.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뭘 기억해야지.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냥 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내용은 따라와요. 다 읽고 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내가 뭔가 내 몸을 써가면서 읽고 생각을 해가면서 읽는 그 그럼요. 경험 자체가 진심으로 읽어야 돼요. 사람 대하는 거랑 똑같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맞아.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책도 똑같아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어야 그만큼의 그게 왔다 갔다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책이 그냥 텍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되게 많죠. 되게 많죠. 많은 사람이 네. 합심해서 이 얘기를 엄청 정성스럽게 그럼요.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 경험과 생각들이 엄청 응축돼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쓰는지 본다면 당신도 진심을 다해서 읽게 될 것. 정말 정말 다들 힘들게 씁니다. 그렇게 막 이러면서 쓰니까 이제 읽는 맞아. 사람도 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면 서로 좋은 대화가 되는 거죠. 좋은 대화를 껍데기로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대화를 하려면 진짜 들어야 되고 진짜 말해야 되잖아요. 좋은 대화가 있으려면. 네. 그런 걸 책이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글을 쓰는 작가시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지금 벌써 책을 제가 찾은 것만 8권? 저 벌써 그렇게 많이 오늘 몇 권 됐네요. 가져왔는데 네. 이거 말고도 저희 집에 한 3권 더 있거든요. 작가님 책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책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언제 많이 그렇게 냈지? 또 책을 많이 쓰셨는지. 그러게요. 또 최근에는 이런 막 시집까지 내시고 네. 보통은 이제 에세이 위주로 많이 쓰셨던 네네네. 것 같은데 시집은 어떻게 내시게 되신 것인가요? 시집은 제가 그 201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2018년에 제출을 한 거죠. 2019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제가 최종심을 갔었는데 맞아. 네, 그때 이제 냈던 제가 그건 진짜 별 생각 없이 냈던 거긴 했었어요. 어떻게 별 생각 없이 신춘문예를 낼 수가 있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되게 오래 썼으니까 네. 그 중에 좀 짧은 글들이 있어서 좀 짧은 글들이 좀 재밌는데 이거 그냥 제가 시를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데 이거 좀 내볼까? 해가지고 그냥 이제 10편 그 중에 10편을 묶어가지고 보냈는데 덜컥 심사평 최종심이 이제 3명이죠. 그 중에 1명이 등단이 되는 거고 나머지 2명은 떨어지는 건데 3명에 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무슨 일이지 이게? 라고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 시간의 흐름 대표님이 시집을 그러면 내보면 어떻겠냐. 이제 저 시리즈 자체가 그 시간의 흐름 시인선인데요. 네. 이제 비등단 시인도 시집을 내는 그런 그 시인선으로 대표님이 기획을 그때 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같이 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처음엔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뭐 훗날의 내가 쓰기 전이니까 네. 괴로운 건 나중에 내일의 내가 괴로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최종심 간시도 들어갔고 뭐 이래저래 이제 그 전에 썼던 거나 그 후에 썼던 거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제 묶어서 내게 됐죠. 네. 어떤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하셨나요? 여기? 비밀이에요. 직접 읽어보세요. 또 안 읽고 또 알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학원으로 아까 이제 바쁘시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종강하셔가지고 네네. 12월 하순에 종강을 하고 지금 잠시 2주 정도의 휴식을 가지고 지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진짜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틈에 여기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전 그것도 궁금했어요. 어쨌든 커리어를 어느 정도 잘 쌓아놓은 상태였잖아요. 겨울 서점도 너무 잘 되고 있고 DJ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너무 활발하게 하시다가 이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너무 바쁘니까 이제 활동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커리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대학원에 간 거예요. 안 그러면 대학원 못 가죠. 그러니까 커리어가 막 흔들리고 있으면 대학원을 어떻게 가요. 근데 어느 정도의 약간의 안정은 찾았다. 내가 막 대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어떤 약간의 안정이 생겼다. 그러면 대학원 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프리랜서를 이제 27살 때부터 한 거잖아요. 하는 일이 계속 똑같은 거죠. 맞아. 유튜브 영상 만들고 책 읽고 뭐 기고하고. 근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철학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대학을 다닐 때도 대학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죠. 그때는 이제 물론 뭐 조교로 일하고 되면 하긴 하지만 모두가 조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못했던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약간 안정이 생겼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게 된 게 있었고요. 더 나이를 먹고 더 경력이 쌓이기 전에 비판을 받는 경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정과 비판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철학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원래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에 더해서 그런 식의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성 같은 걸 느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가게 됐죠. 그 겨울의 언어 책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걸 모른 채로 두고 뭐 죽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바다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읽던 것만 읽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저게.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너무 아쉽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체력과 집중력이 있을 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집중력도 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시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체력도 앉아있는 맞아. 체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랑 비교하면 그렇지 맞아. 않아요? 오래 못 앉아 있어. 오래 못 앉아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체력이 있을 때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네. 그래서 겨울님의 어떤 그 바다는 약간 그 철학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냥 나도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는지랑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이런 것도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늘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플랫폼이나 콘텐츠마다 약간 포멀함의 FM의 정도를 좀 조정하는 편인데 이를테면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식이 뭐죠? 약간 거의 공중파 DJ니까 거기서는 좀 이렇게 정제해서 굉장히 많이 정제하고 말투도 공중파 DJ처럼 해요. 그것도 멋있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곳에서는 약간 농담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제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많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머리를 뽑고 찍는 첫 영상이기 때문에 잘 나왔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너무 예쁘게 네, 잘 나왔을 겁니다. 머리 빠마를 오랜만에 빠마를 해가지고 네,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감사합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아니다, 책 많이 사주세요. 책 많이 빌려주세요. 도서관 많이 빌려주시고. 네. 오늘 김겨울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면서 올해 여러분의 다짐들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겨울님께 제가 도구들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네. 독서의 즐거움을 좀 만들 수 있는 도구들 그 도구들은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네네네. 보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겨울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